상상해보세요, 청취자님. 만약에 식당이나 카페를 열었는데 영업시간이 벽에 걸린 시계가 아니라 저기 우주에 있는 달의 중력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떨까요? 달의 중력이요? 와, 그거 진짜. 네, 막 저희는 오늘 오후 1시부터 7시까지만 영업합니다. 왜냐고요? 달이 지구 바닷물을 끌어당기는 시간이 그때뿐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극단적으로 비효율적인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그거는. 현대 사회에서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페널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사실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의아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분석할 자료가 정확히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흥미로운 사례죠. 항상 표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파악하길 즐기시는 청취자님,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실 처음 이 자료들을 받아들였을 때 약간 뭐랄까 웃음이 났거든요. 전단지 말씀이시죠? 네네. 우리가 이제 하다 5월 가정의 달 맞이 바라캠프 패들보드 전단지까지 분석하나 싶었어요. 오늘 저희 앞에 놓인 게 딱 그 홍보물 하나랑 현장을 담은 사진 2장의 전부거든요. 맞아요. 겉보기엔 정말 평범한 로컬 레저 상품 안내문처럼 보이죠.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자료들을 쫙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가족 여행이라는 피곤하고 통제 불가능한 혼돈 상태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시스템으로 바꿔놓았는지 무슨 마스터 클래스 같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보통 주말에 가족이랑 무언가를 한다는 건 휴식이 아니잖아요. 거의 물리 운송작전이나 다름없죠. 맞아요. 차 막히는 시간 막 계산해야지, 애들 짐 챙겨야지. 네네. 현장 동선까지 짜다 보면 부모님들은 이미 출발도 전에 지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들은 단순한 상품 판매를 넘어서 그 엄청난 스트레스 요인들을 대자연의 규칙이랑 아주 치밀한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는지 보여줍니다. 제거해 나간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미션은 이 프로그램이 도대체 어떻게 썰물과 밀물이라는 환경을 영리하게 쓰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 얼마나 집요할 정도의 안전망이 숨어 있는지 한번 해체해 보는 겁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분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아까 말씀드린 가장 이해가 안 가는 부분, 그 영업시간 이야기부터 해보죠. 안내문을 보면 체험 시간이 딱 만조 시간 기준으로 운영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만조 3시간 전부터 3시간 후까지 하루에 딱 6시간 정도만 문을 여는 거죠. 아니, 고객 입장에서는 내가 오후 4시에 타고 싶은데 왜 안 된다는 거야? 하고 짜증날 법도 하거든요. 업체도 하루 종일 손님 받으면 수익이 2배, 3배 늘 텐데 이거 상업적 논리로는 설명이 좀 안 되지 않나요? 굳이 6시간만 운영한다는 건 돈을 포기한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만조 시간 운영의 핵심은 무슨 자연 친화적인 낭만이 아니라 철저한 물리학적 안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물리학적 안전이요. 잠깐만요. 물이 꽉 차 있을 때가 물 빠졌을 때보다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막 수심이 엄청 깊어지잖아요. 직관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깊은 물이 무서우니까요. 하지만 패들보드라는 스포츠의 특성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드 위에 서서 타는 거니까 아무래도 넘어지겠죠. 그렇죠. 초보자들은 필연적으로 중심을 잃고 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물이 쫙 빠져나간 간조 시간에 탄다고 가정해보세요. 수심이 얕으면 땅에 발이 닿아서 안전하지 않나요? 발이 닿는 건 좋은데 물에 빠지면서 바닥에 있는 단단한 모래나 숨겨진 암초, 조개 껍데기 같은데 직접 부딪히게 되거든요. 얕은 물이 오히려 충격을 흡수해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깊은 물이 떨어졌을 때 충격을 싹 흡수해주는 완충제 역할을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물이 충분히 차오른 만조 시간대에는 바다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에어 매트리스 혹은 안전 쿠션으로 변신하는 셈이에요. 와, 바다 전체가 에어 매트리스가 된다? 네. 자료에 따르면 이 말리포 해변 지형이 넓고 파도가 잔잔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잔잔한 지형이랑 수심이 넉넉한 만조라는 조건이 결합될 때만 초보자들이 안심하고 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다칠 염려 없이 막 물에 빠져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즉 이 업체는 수익을 포기하는 대신에 고객이 다칠 수 있는 환경적 변수 자체를 아예 원천 차단해버린 겁니다. 듣고 보니까 완전 고개가 끄덕여지네요. 자연이 만들어준 가장 거대하고 푹신한 수영장 안에서만 놀겠다 이거군요. 네, 아주 현명한 선택이죠. 자, 그럼 자연이 제공하는 안전망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현실적인 진입장벽 문제가 있잖아요.
보통 해양 레저라고 하면 막 비싸고 복잡하고 수영도 엄청 잘해야 할 것 같고. 심리적 부담감이 크죠, 아무래도. 네네. 근데 제가 안내문에 적힌 가격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거든요. 5월 가정의 달 40% 할인이 들어가서 레슨이랑 체험 모두 포함해서 3만 원이에요. 정말 파격적이긴 하죠. 영화관 가서 2명이 팝콘 먹는 가격으로 2시간 동안 바다를 빌리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가격보다 제 눈길을 끈 건 참여 조건 쪽이었습니다. 아,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어린아이는 부부 동승, 그리고 초등학생 이상은 단독 탑승 가능이라고 적힌 부분 말씀이시죠? 맞아요. 솔직히 저 이 대목에서 엄청 회의적이었거든요. 아니 아무리 잔잔해도 초등학생 애가 그 넓은 바다에서 혼자 보드를 탄다고요? 부모님들 입장에선 심장이 철렁할 소리죠. 그러니까요. 아무리 만조바다가 쿠션 역할을 해준다고 해도 바다는 바다잖아요. 파도 한번 싹 치면 휩쓸려 가는 거 아닌가. 이건 좀 위험 감수 장벽이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통제할 수 없는 자연환경에 아이를 둔다는 건 부모에게는 엄청난 공포입니다. 호스트께서 느끼신 불안감이 지극히 타당해요. 그쵸. 저만 유난 떠는 거 아니죠. 네네. 하지만 우리가 가진 2장의 현장 사진을 쫙 해독해보면요. 텍스트로만 봤을 땐 불안했던 그 규칙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완벽한 물리적 안전장치로 둔갑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 그럼 첫 번째 사진부터 자세히 한번 파헤쳐 볼까요? 사진 보면 진짜 앳된 막 곱슬머리한 남자아이가 모래사장에 서 있거든요. 네, 아주 호기심 가득한 표정이죠. 네, 근데 애 앞에는 애 키보다 훨씬 큰 파란색이랑 검은색 섞인 거대한 패들보드가 놓여 있어요. 왓썹이라는 브랜드 로고도 보이고요. 뒤쪽에는 주황색, 빨간색, 아쿠아마리나 보드들도 세워져 있죠. 맞아요. 그리고 애가 그 보드 밑에 달린 검은색 핀, 그러니까 상어 지느러미 같은 부분을 야무지게 막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저는 이 사진에서 애 복장이 참 인상 깊더라고요. 이 사진이야말로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사람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는지 보여주는 핵심 자료거든요. 호스트님, 안내문에 수영이 어려운 경우 구명조끼 필수, 웨트수트 착용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네, 아주 강조되어 있었죠. 사진 속 아이를 한번 보세요. 아직 물에 발가락 하나 안 담근 모래사장 위에 있는데도 이미 파란색이랑 빨간색 패턴 섞인 아주 두툼한 바디글러브 구명조끼를 턱 밑까지 단단하게 채워 입고 있어요. 아, 맞네요. 완전 무장이네요. 그 아래로는 체온 보호해줄 수영복도 제대로 갖춰 입었고요. 얇은 싸구려 조끼가 아니라 진짜 부력이 엄청나 보이는 튼튼한 장비입니다. 물에 들어가기도 전에 벌써 안전 세팅이 끝났군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바다에 대한 공포는 물에 들어갈 때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바다를 딱 마주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되거든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막 파도 소리 들리면 덜컥 겁부터 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웨트슈트랑 고품질 구명조끼는 단순히 물에 뜨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심리적인 갑옷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아, 심리적 갑옷. 표현 좋은데요? 아이가 그 거대한 보드핀을 겁없이 만질 수 있는 것도 이미 자기 몸을 감싸고 있는 빵빵한 장비들 덕분에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하긴 내 몸이 절대 가라앉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게다가 그 핀이라는 부품 자체도 보드가 직진성을 유지하고 흔들림을 딱 잡아주는 핵심 장치거든요. 워썹이나 아쿠아마리나 같은 전문가급 장비가 제공된다는 것 자체가 초보자의 서툰 실수를 장비 성능으로 다 커버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와, 장비가 심리적 방어막이 되어준다는 설명 진짜 확 와닿습니다. 그럼 호기롭게 혼자 타지 못하는 훨씬 더 어린 애기들은 어떨까요? 두 번째 사진이 아주 명쾌한 해답을 주던데요. 네, 그 두 번째 사진은 정말 평화로움 그 자체죠. 청취자님, 이 사진은 진짜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햇빛 쫙 부서지는 완전 잔잔한 바다 위에 이티윗이라고 적힌 노랑 테두리 보드가 딱 떠 있거든요. 근데 2명이 타고 있어요. 네, 어른 1명이랑 아이 1명이죠. 안내문에 부모 동승 규칙이 완벽하게 시각적으로 증명되는 장면입니다. 어른이 아빠 같은데 아빠가 보드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패드를 쥐고 있고요. 그 앞쪽 한가운데에는 빨간 구명조끼 입은 진짜 조그만 꼬마가 편안하게 앉아서 막 작은 패들로 물장구 치고 있어요. 귀여운 장면이죠. 근데 이 보드의 역학 구조를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역학 구조요? 사실 전 2명 타면 무거워서 뒤집어지지 않을까 엄청 걱정했거든요. 패들보드는 부피가 커서 기본적으로 엄청난 부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아빠의 자세가 핵심입니다.
뒤쪽에서 무릎을 꿇고 자세를 한껏 낮추고 있죠. 아, 일어서 있지 않네요. 네. 그렇게 무게중심이 아래로 쫙 깔리면서 보드 전체의 안정성이 극대화되는 겁니다. 앞바라 뒤에서 방향이랑 속도를 통제하는 엔진 역할을 하고 아이는 제일 흔들림 없는 정중앙에 딱 앉아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는 물에 빠질 걱정 없이 바다 위를 쓱 미끄러지듯 나아가는 그 부유감, 순수한 재미 자체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거죠. 이야, 엔진 역할을 하는 아빠의 희생 덕분에 아이는 최고의 VIP 좌석에 앉아 있는 거네요. 그리고 제가 진짜 사진 확대해서 자세히 봤는데 아빠 발목이랑 보드 꼬리 부분이 무슨 구불구불한 전화기선 같은 줄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예리하게 보셨습니다. 그걸 레저용어로 리시라고 부릅니다. 일종의 생명줄이죠. 아, 생명줄이요. 끊어지면 안 되는. 네. 만약에 균형을 잃고 두 사람이 다 물에 빠졌다고 쳐볼게요. 파도나 바람 때문에 보드가 멀리 떠내려가 버리면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잖아요.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걸 방지하려고 사람과 보드를 딱 묶어주는 장치입니다. 구명조끼가 사람을 물에 띄운다면 리씨는 사람이 그 가장 큰 부력체인 고드를 절대 놓치지 않게 연결해주는 최종 안전장치인 셈이에요. 두툼한 구명조끼, 무릎 꿇은 안정적인 동승, 거기다 류씨까지. 이 시각적 증거들이 합쳐지니까 위험하다는 부모들의 진입장벽이 그냥 바닥까지 싹 무너지네요.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환경이 어떻게 심리적 장벽을 허무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텍스트죠. 좋습니다. 그럼 장벽 허물었으니까 이제 가장 귀찮은 부분, 바로 체험 진행 과정으로 넘어가 볼까요? 그 8단계 시스템 말씀이시군요. 네. 자료 보면 1단계 예약부터 8단계 샤워까지 아주 세세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거든요. 근데 전문가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휴가 가서 이렇게 1번부터 8번까지 쫙 스케줄 적힌 거 보면 숨이 턱 막혀요. 멘붕에 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요. 막 도착해서 1층 가서 교육받고 다시 2층 올라가서 옷 갈아입고 다시 1층 와서 장비 받고 해변으로 나간다. 동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제 말이요. 아니 그냥 바닷가 모래사장에 보드 쩍 깔아놓고 거기서 대충 옷 갈아입고 설명 딱 듣고 물에 바로 뛰어들면 동선도 짧고 훨씬 편하지 않나요? 굳이 왜 이렇게 피곤하게 빙빙 돌려놓은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번거로운 무슨 관료주의 절차처럼 보일 수 있어요. 훈련소 온 것도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심리학, 특히 인지부화라는 이론 관점에서 보면요. 인지부화요? 이 8단계는 초보자들의 멘탈이 붕괴되는 걸 막기 위한 엄청나게 섬세한 배려입니다. 호스트님이 방금 제안하신 대로 해변에서 모든 걸 한 번에 처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옷 갈아입고 바로 물에 들어가면 시원하고 좋지 않을까요? 막 바다 냄새도 나고? 성인 숙련자면 괜찮습니다. 근데 애들 데리고 온 가족 초보자들한테 해변은 그 자체로 자극의 홍수예요. 자극의 홍수. 하긴 시끄럽긴 하죠. 네, 귓가 때리는 파도 소리, 엄청 눈부신 햇빛, 끈적거리는 바닷바람, 막 발가락 사이로 들어오는 모래, 거기다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들까지 통제해야 하잖아요. 아, 듣기만 해도 벌써 기가 빨립니다. 사람 뇌는 이 수많은 외부 정보 처리하느라 이미 과부하, 즉 인지부하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 상태에서 강사가 자, 패들은 이렇게 잡으시고요. 스탠스는 어깨 너비로 이래봐야 귀에 단 한마디도 안 들어옵니다. 와, 뇌가 환경에 완전 압도당해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틈이 없다는 거군요. 정합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3단계 1층 기초교육이랑 6단계 해변 실전 교육을 의도적으로 딱 분리해 둔 겁니다. 아, 그래서 그게 1층 실내에서 먼저 하는 거였어요? 네, 시야가 통제되고 소음이 차단된 실내 교육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바닥 딛고 패드를 먼저 쥐어보는 거죠. 뇌가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안전수칙이랑 기본 자세를 근육에 각인시키는 겁니다. 육상에서 먼저 몸에 익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4단계, 5단계 거쳐서 옷 갈아입고 해변 나가잖아요. 이미 무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다 숙지했기 때문에 바다라는 변수 속으로 들어갈 때 겪는 심리적 저항감이나 공포가 현저히 줄어드는 겁니다. 그냥 이 튜토리얼 맵만 멍하게 따라 걷기만 해도 어느새 애랑 안전하게 바다 위에 떠있게 되는 거잖아요. 정신적 에너지 소모를 완전 차단해주네요? 맞습니다. 규격화된 시스템이 역설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편안한 자유를 선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업체가 사람 심리를 얼마나 잘 아는지는 그 경험의 소유 다루는 방식에서도 엄청 잘 드러납니다. 경험의 소유? 아, 안내문에 적혀있던 사진 촬영 이야기 맞죠? 네, 호스트님도 그 부분 보셨죠? 네네. 안내문에 체험 중에 사진이랑 영상 촬영해서 홍보에 쓸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바로 옆에 진짜 굵은 글씨로 원치 않을 경우 사전 요청 가능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눈에 띄는 문구죠.
저 솔직히 여기서 약간 감동받았어요. 청취자님들도 공감하실 텐데 요새 어딜 가든 막 인스타 감성이다 뭐다 해서 동의도 안 구하고 대포 카메라로 막 찍어대는 업체들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면 내 얼굴 대문짝만하게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요. 저 막 물에 빠져서 미역줄기처럼 머리 얼굴에 다 달라붙어 있고 엉망진창인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 사진 본다고 생각하면 어우 진짜 끔찍하거든요. 현대 레저 산업에서 이 초상권이나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소비자들이 제일 민감해하지만 또 가장 쉽게 무시당하는 권리이기도 하죠. 보통은 막 체험에 참여하시면 촬영에 자동 동의하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글씨로 숨겨놓잖아요. 그쵸. 폭력적이죠 사실. 그런데 여기서는 옵트아웃, 즉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다는 선택권을 제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건 단순히 당신 사진 안 찍을게요가 아니라 이 경험의 주도권은 우리 업체가 아니라 당신한테 있습니다. 이걸 명확히 존중해 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내향적인 부모님들이나 프라이버시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들한테는 이 문구 한 줄이 엄청난 안도감을 주는 거죠. 게다가 오히려 개인 촬영 적극 권장한다고 적혀 있잖아요. 맞아요. 방수팩 챙겨와서 너희 가족끼리 마음껏 찍고 놀아라. 이거잖아요. 진짜 세련된 태도네요. 고객의 경험을 업체가 독점하려 들지 않고 온전히 고객 소유로 남겨두겠다는 건데 이런 투명한 존중이 결국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한 깊은 신뢰로 이어지는 겁니다. 와, 시스템 설계가 진짜 촘촘하네요. 근데 전문가님, 이 완벽한 튜토리얼의 활용 점정이 하나 남았잖아요. 바로 마지막 8단계랑 편의시설이요. 네,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안내문 보면 막 아쿠아슈즈, 모자, 수건 챙겨오라고 꼼꼼히 알려주면서 동시에 2층에 있는 온수 샤워장, 탈의실, 건조 공간 이걸 엄청 강조하고 있어요. 호수님은 바다 가는 거 어떠세요? 좋아하시나요? 아유, 저는 바다 놀러 가는 거 진짜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씻는 문제 때문이거든요. 소금기 때문에 온몸은 막 끈적거리지, 래시가드 안에는 모래가 막 한 움큼 박혀있지. 네네, 차 탈 때 수건 대충 깔고 타고. 맞아요. 그 상태로 막 좁은 차에 타서 한두 시간 운전해서 집에 가는 그 찝찝함. 상상만 해도 피로가 확 몰려와요. 심리학의 피크앤드 법칙이라는 아주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아, 피크랑 엔드요? 네,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평가하고 기억할 때 감정이 가장 고조되었던 그 피크 순간과 가장 마지막에 끝나는 엔드 순간, 이 두 가지 감정으로 전체 기억을 딱 결정해버린다는 이론이에요. 아, 중간 과정은 다 날아가고 최고점과 끝점만 남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바다에서 애들이랑 아무리 재밌게 놀았어도 방금 호스트님이 말씀하신 그 찝찝함과 불쾌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 가족여행의 최종 기억은 그냥 짜증나고 피곤했던 하루로 오염되어 버려요. 아, 진짜 그러네요. 아무리 재밌었어도 차 막히고 찝찝하면 다 망치는 거잖아요. 아, 그럼 그 2층 온수 샤워실은 단순한 샤워실이 아니라 이 경험의 엔드, 즉 마지막 기억을 아주 긍정적으로 싹 조작하는 핵심 장치네요. 조작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완벽한 마무리 세팅이죠. 넓은 탈의실에서 그 무거운 젖은 옷 훌렁 벗어서 널어두고 따뜻한 온수로 소금기랑 모래 싹 씻어내고 뽀송뽀송한 새 옷 딱 갈아입고 나오는 그 개운한 순간. 바로 그겁니다. 바다 레저가 주는 가장 큰 페인 포인트를 시원하게 해결해 줌으로써 체험의 마무리를 상쾌함으로 도장 찍어버리는 거죠. 8단계 구조의 맨 마지막이 왜 굳이 온수 샤워 후 마무리인지 아주 명확해지는 지점입니다. 완벽합니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평범해 보였던 말리포 바다캠프 전단지 한 장이랑 사진 두 장을 진짜 뼛속까지 다 해체해봤네요. 네, 파면 팔수록 디테일이 엄청났죠. 핵심을 정리해보자면 이 프로그램은 겉으로는 그냥 보드 빌려주고 강습하는 흔한 레저 상품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첫째, 만조라는 대자연의 타이밍을 절대적인 안전망으로 삼는 결단. 둘째, 웨스트랑 리쉬로 무장한 장비 디테일. 셋째, 뇌의 인지 부하를 줄여주는 8단계 구조와 동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수 샤워라는 세심한 배려까지. 한마디로 가족여행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고 철저하게 계산된 안전 편의 설계 모델입니다. 바다라는 변수 덩어리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제일 똑똑한 방식이네요. 자연을 억지로 통제하려고 안 하고 자연에 순응하면서 대신 인간의 동선만 통제하는. 네, 역설적으로 제일 자유로운 경험을 주는 거죠. 청취자님, 다가오는 주말이나 휴일에 아이들 혹은 부모님이랑 어딘가 놀러 갈 계획 세우고 계신가요? 보통은 어디가 사진 잘 나오지?
어디가 요즘 핫플이지? 이런 거 먼저 검색하시잖아요. 뷰티풀한 곳을 찾게 되죠. 네, 근데 오늘 이 심층 분석 들으셨으니까 새로운 기준을 하나 추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 뇌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 시스템을 갖췄나, 이 디테일을 따져보는 시야 말이죠. 저기 호스님, 이 시점에서 오늘 분석한 말리포 패들보드 시스템이 우리 삶의 방식에 던지는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하나 딱 던져보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오, 8단계 샤워실을 넘어서는 철학적 질문이요? 완전 기대되는데요? 아까 호스님이 맨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식당 비유로 돌아가 보죠. 달의 인력에 맞춰서 매일 영업시간 달라지는 식당이요. 네네, 장사하기 싫은 거 아니냐고 했던. 우리는 현대사회에 살면서 항상 시계가 지시하는 시간에 우리 삶을 강제로 우겨 넣으면서 살잖아요. 맞아요. 아침 9시 출근, 12시 점심. 배가 고프든 안 고프든 12시에 밥 밀어넣고 주말이면 막 아침 10시에 놀이공원 입구에 줄 서야 하고 여가 시간조차도 분 단위로 통제하죠. 근데 이 말리포 바다 캠프는 완전 다른 리듬을 제안하고 있어요. 아, 달이 바닷물을 당기고 미는 그 리듬이요? 그렇습니다. 그 거역할 수 없는 우주적이고 절대적인 자연의 시간에 인간의 스케줄을 온전히 한번 맞춰보라는 제안이죠. 시계 톱니바퀴가 아니라 달의 중력에 내 주말을 딱 맡겨보는 거네요. 네, 내가 돈 냈으니까 내가 원할 때 즐기겠다는 그 소비자의 오만함을 잠깐 내려놓고 자연이 안전한 물을 딱 채워주면서 자, 이제 들어와도 좋아.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물 빠지면 미련 없이 짐 싸서 나오는 거고요. 와, 진짜. 이건 단순한 레저 기술이 아니라 억지로 상황을 통제하려는 현대인의 강박에서 벗어나서 자연 리듬에 기꺼이 순응해보는 아주 거대한 철학적 체험 아닐까요? 미쳤네요, 진짜. 멋진 통찰입니다. 매번 휴가 갈 때마다 차 안 막히겠다고 새벽같이 애들 깨워서 차에 태우고 막 엑셀 밟으면서 억지로 일정 통제하려다 화만 냈던 제 모습이 딱 떠오르면서 깊이 반성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웃음은 빼고. 네, 저도 반성하게 되네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밤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청취자님의 다음 여가 시간은 차가운 벽시계가 결정하게 두실 건가요? 아니면 고요하고 거대한 달의 인력이 결정하게 두실 건가요? 우주의 리듬에 맞춰 열리는 바다 위 팝업 스토어, 그 찰랑이는 파도 위에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